병원 접수 창구에서 이상한 말을 들었습니다. 어르신, 사망 처리로 되어 있는데요. 처리 오류라고 여기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집 서랍을 뒤지다 하얀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안에는 제 이름으로 된 사망진단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누군가 저를 미리 죽여놓고 있었다는 것을. 시작 전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저는 정순자, 올해 72입니다. 고혈압과 당뇨가 있어 병원을 자주 다닙니다. 한 달에 두세 번은 갑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내과 진료를 받습니다. 5년째 같은 시간입니다. 어느 날 병원 접수 창구에 섰습니다. 정순자입니다. 진료 접수요.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말씀해 주세요. 1234567이요. 이상하네. 뭐가요? 직원이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어르신 사망 처리로 되어 있는데요. 네. 저는 놀랐습니다. 살아있는데 무슨 소리예요?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농담이에요. 전산 오류 같아요. 요즘 시스템 업데이트 하느라 이런 일이 종종 있어요. 키보드를 몇 번 두드렸습니다. 됐어요. 이제 정상이에요. 3번 창구로 가세요. 그래요? 네, 걱정 마세요. 저도 웃어 넘겼습니다. 하지만 뭔가 찝찝했습니다. 진료를 받고 약국에서 약을 받았습니다. 고혈압약 31분, 당뇨약 31분. 일주일 후 또 병원에 갔습니다. 혈당 검사를 하러 갔습니다. 격주로 한 번씩 합니다. 접수 창구가 바뀌었습니다. 다른 직원이었습니다. 정순자입니다. 혈당 검사요. 네, 주민등록번호 말씀해 주세요. 번호를 불렀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보다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또 이상하네요. 뭐가요? 환자 정보가. 아, 전산 오류네요. 잠시만요. 몇 번 클릭입니다. 됐어요. 2층 검사실로 가세요. 또였습니다. 이게 우연일까? 집으로 돌아오며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진짜로 누군가 나를 죽여놓고 있었다는 걸. 며칠 후 딸 미경이 집에 왔습니다. 45입니다.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평일 낮에 오는 건 드문 일이었습니다. 엄마 잘 지냈어? 그럼 잘 지냈지. 너 오늘 회사는? 반찬했어. 엄마 보고 싶어서. 그래. 차 마실래? 네. 녹차를 끓였습니다. 미경이 좋아하는 차입니다. 마주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엄마, 요즘 몸은 어때? 그냥 그래. 늙으니까 여기저기 아프지. 약은 잘 드셔? 응, 빠뜨리지 않고 먹어. 차를 몇 모금 마시다 미경이 물었습니다. 엄마, 혹시 집에 있는 서류들 좀 정리해도 돼? 서류? 네, 보험 서류나 통장 같은 거요. 왜 갑자기? 그냥 정리 좀 하려고요. 엄마 혼자 사시니까 나중에 찾기 힘들잖아요. 나중에? 나 아직 멀쩡한데? 아, 그게 아니라. 그냥 미리미리 정리해두면 좋잖아요. 집도 정리하고. 미경이 방으로 갔습니다. 장롱을 열었습니다. 서랍을 하나씩 뒤적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보험증서. 그건 내가 5년 전에 가입한 거야. 이건요? 한국생명. 그것도 보험이야. 미경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뭔가 찾는 것 같았습니다. 초조해 보였습니다. 서랍을 더 뒤적였습니다. 손이 빨랐습니다. 미경아, 너 뭐 찾는 거 있어? 아니에요, 엄마. 그냥 정리하려고요. 하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마에 땀도 났습니다. 엄마, 통장은 어디 있어요? 왜? 확인 좀 하려고요. 확인은 무슨?
내 통장인데 내가 관리해. 알았어요. 미경이 1시간쯤 있다가 갔습니다. 가면서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엄마, 건강 잘 챙기세요. 약 꼭 드시고. 평소에는 안 하던 말이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 민수도 왔습니다. 48입니다. 저녁 6시쯤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녁 드셨어요? 아직. 너는? 저도 안 먹었어요. 같이 먹을까요? 그래. 냉장고를 열어 반찬을 꺼냈습니다. 밥을 지었습니다. 같이 먹으며 민수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보험 갱신하셨어요? 응, 지난달에 했어. 어떤 거요? 건강보험이랑 암보험. 둘 다 갱신했어. 엄마, 보험은 갱신 안 해도 돼요. 왜? 그냥. 나이 드시면 보험료만 비싸지고 받는 건 별로 없어요. 그래. 근데 병원비가 많이 나오는데. 병원비는 우리가 드릴게요. 보험은 해지하세요. 이상했습니다. 민수는 평소 돈에 민감한 아이였습니다. 제가 병원비 도움 요청하면 어머니, 제 형편도 어렵다고 하던 아이였습니다. 그런 아이가 병원비를 대준다고 했습니다. 왜 보험을 해지하라는 걸까? 그날 밤 잠자리에 들렸는데 휴대폰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민수였습니다. 거실에서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가려다 복도에서 멈췄습니다. 민수가 스피커폰으로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미경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나 오늘 엄마 집 갔다 왔어. 뭐 찾았어? 보험 서류는 봤는데 통장은 못 찾았어. 엄마가 안 보여주시더라. 에이, 왜 못 찾아? 우리 시간 없어. 알아. 근데 어떡해. 엄마가 자꾸 의심하시는 것 같아. 조심해야지. 들키면 안 돼. 알아. 미경아, 보험 해지는 시켰어? 아직이야. 엄마가 자꾸 필요하다고 하셔서. 빨리 해. 보험료만 나가고 나중에 받을 것도 없어. 우리만 손해야. 알았어. 근데 오빠, 장례보험은 어떻게 돼? 그건 내가 알아봤어. 선지급 받을 수 있대. 진짜? 얼마나? 사망 예정일 기준으로 미리 받는 거래. 200만 원 정도. 와, 그럼 빨리 받자. 우리 지금 돈 너무 없잖아. 그래. 근데 서류가 필요해. 사망진단서 양식이랑 의사소견서.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거 내가 받아놨어. 병원에서. 잘했어. 언제 받았어? 지난주에. 엄마 병원 따라갔을 때 의무기록실 갔었잖아. 그래, 기억나. 그럼 이번 주 안에 처리하자. 알았어. 근데 오빠, 엄마가 눈치채시면 어떡해? 괜찮아. 어차피 나중 일이잖아. 지금은 준비만 하는 거야. 그래도. 미경아, 우리 지금 너무 힘들잖아. 나도 빚 3천만 원인데 이자만 한 달에 100만 원이야. 나도 그래. 애들 학원비에 월세에.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는 거야. 나중에 허둥대지 말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가는 척하며 지나갔습니다. 민수가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화장실 가세요? 응.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선지급, 사망진단서, 의사소견서, 미경이가 병원에서 받아왔다고. 며칠 후 우편함을 확인했습니다. 보험회사 봉투가 2개 있었습니다. 하나는 한국생명보험, 다른 하나는 대한화재보험이었습니다. 한국생명보험 봉투를 먼저 열었습니다. 사망보험금 처리 관련 안내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사망보험금. 내가 언제 문의했지? 계속 읽었습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망보험금 청구 절차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필요 서류 사망진단서, 가족관계 증명서, 보험증권 원본. 청구 기한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 예상 지급액 2천만 원. 저는 문의한 적이 없었습니다. 대한화재보험 봉투도 열었습니다. 장례비 선지급 서비스 안내. 고객님께서 신청하신 장례비 선지급 서비스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선지급 가능 금액 200만 원. 필요 서류 의사 소견서 말기 진단, 가족관계 증명서. 처리기간 서류 접수 후 3영업일. 보험회사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정순자인데요. 사망보험금 안내장이 왔는데. 네, 고객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 고객님 가족분께서 문의하셨네요. 가족이 누구요? 따님이신 미경님이요. 사망보험금 청구 절차를 문의하셨습니다. 언제요? 석 달 전에 처음 문의하셨고요. 그 후로 2번 더 연락하셨네요. 3번이나요? 네, 가장 최근에는 일주일 전입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대한화재보험에도 전화했습니다. 장례비 선지급 안내를 받았는데 제가 신청한 게 아닌 것 같아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객님, 아드님께서 신청하셨네요. 아들이요? 네, 민수님. 일주일 전에 신청서 제출하셨습니다. 어머님이 말기 암 환자시라고 하셨는데 맞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암 환자 아니에요. 네. 그럼 이 신청은 취소해 주세요. 지금 당장.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경이가 석 달 전부터, 민수도 일주일 전에.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까지 뒤척였습니다. 일어나서 거실로 나갔습니다. 미경이가 뭘 찾았을까? 장롱을 열었습니다. 서랍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통장, 보험증서, 인감도장. 모두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장롱 위 낡은 상자를 내렸습니다. 10년은 묵은 상자였습니다. 먼지가 수북했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찍은 결혼사진, 아이들 어릴 때 사진. 서류도 몇 장 있었습니다. 하얀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건 뭐지? 이런 봉투 넣은 기억이 없는데.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펼쳤습니다. 사망진단서 임시 발급본. 이름 정순자. 생년월일 1953년 3월 15일. 주소 서울시 129 삼사동 123 45번지. 사망일 공란. 사망원인 공란. 발급 목적 장례 준비용. 하단에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영생병원 의무기록실. 날짜도 적혀 있었습니다. 2주일 전이었습니다.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뭐지? 내 사망진단서? 나는 살아있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다시 봉투를 확인했습니다. 봉투 겉면에 작은 글씨가 있었습니다. 장례 준비용 미경. 미경의 글씨였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뒷면에도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장례업체 연락처 10-1234 5678. 예상 비용 500만 원. 선지급 가능 200만 원.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새벽부터 기다렸습니다. 아침 8시 미경에게 전화했습니다. 미경아, 지금 당장 집에 와. 왜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저 출근 준비 중인데. 출근 취소하고 와. 지금 당장. 엄마, 무슨 일인데요? 와보면 알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1시간 후 미경이 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이상하셔서 놀랐잖아요. 저는 하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미경의 얼굴이 더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어디서? 장롱 위 상자에 있었어.
내가 넣어둔 거 맞지? 엄마. 미경이 봉투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저는 손을 뒤로 뺐습니다. 대답해. 이게 뭐냐고. 엄마. 그건 내 사망진단서잖아. 나는 살아있는데 왜 사망진단서가 있어? 엄마,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미경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요즘 병원에서 이런 서류를 잘못 주는 경우 많대요. 거짓말하지 마. 진짜예요, 엄마. 그냥 착오예요. 착오? 봉투에 네 글씨로 장례 준비용이라고 적혀 있는데, 뒷면에 장례업체 전화번호하고 비용까지 적혀 있는데, 미경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손에서 식은땀이 났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엄마가 이런 걸 왜 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보면 안 돼? 내 이름인데? 그게 아니라. 미경아, 너 나한테 뭘 숨기는 거야? 미경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뭐가 미안한데? 저희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내가 살아있는 게 미안한 사람을 본 것 같았습니다. 제 딸이 제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경이 문 쪽으로 갔습니다. 엄마, 저 출근해야 해요. 안 돼. 설명 다 하고 가. 나중에 얘기해요. 지금 해. 하지만 미경은 문을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하얀 봉투를 다시 봤습니다. 제 이름이 적힌 사망진단서. 눈물이 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 의무기록실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정순자인데요. 사망진단서 발급 관련해서 문의하려고요. 네, 고객님. 무슨 일이세요? 제 이름으로 사망진단서가 발급됐다는데 확인 좀 해주세요. 주민등록번호 말씀해주세요. 번호를 불렀습니다. 타자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객님, 정식 사망진단서는 발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임시 발급은요? 임시 발급이요? 무슨 말씀이신지. 양식만 받는 거요. 장례 준비용으로. 아, 잠시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참 후. 고객님, 가족분이 사망 관련 문의를 여러 번 하셨네요. 뭐라고요? 따님이신 것 같은데요. 이름이 미경님. 사망진단서 발급 절차를 여쭤보셨습니다. 언제요? 6개월 전부터요. 기록을 보니 총 5번 문의하셨네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에는 임시 양식도 요청하셨습니다. 양식을요? 그걸 그냥 줬어요? 직원이 머뭇거렸습니다. 사실 원래는 안 되는 건데요. 따님께서 신신당부하셔서 어머니가 말기 암 환자시라고 얼마 안 남으셨다고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하셔서 서류만 드린 겁니다. 저는 암 환자 아니에요. 네, 그럼. 저는 멀쩡해요. 고혈압하고 당뇨만 있다고요. 암은 없어요. 직원이 당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확인을 제대로 못했네요. 어떻게 확인도 안 하고 그런 서류를 줘요? 환자 차트도 안 보고. 정말 죄송합니다. 따님께서 워낙 간곡하게 부탁하셔서. 그리고 장례 준비는 미리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하지만 이건 아니잖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상급자에게 보고하겠습니다. 그 직원 이름이 뭐예요? 김미선 주임입니다. 그 사람 바꿔주세요. 잠시 후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객님, 김미선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당신이 우리 딸한테 서류 준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우리 딸이 뭐라고 했어요? 어머니가 간암 말기시라고. 병원에서도 3개월 시한부 판정 받으셨다고. 거짓말이에요.
저는 암 없어요. 당신 이거 큰일 났어요. 이런 식으로 서류 막 주면 어떡해요? 김미선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6개월 전부터. 미경이 6개월 전부터 제 사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거짓말까지 하면서. 병원 직원을 속이면서.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집에서 가까운 은행 지점이었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제 통장 거래 내역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최근 1년치요. 네, 신분증 주세요. 신분증과 통장을 건넸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로 확인했습니다. 어르신, 통장이 3개 있으시네요. 네, 맞아요. 하나는 입출금 통장, 하나는 적금, 하나는. 직원이 화면을 보다 말했습니다. 장래보험이 있으시네요. 네. 장래보험? 네, 3년 전에 가입하셨어요. 한국생명 장래보험. 매달 10만 원씩 자동이체로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거 가입 안 했는데요. 여기 기록에는 가입되어 있네요. 보험금은 2천만 원이고요. 저는 가입한 기억이 없었습니다. 신청자가 누구예요? 정순자님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 대리인이 따님이시네요. 미경님. 그리고 최근에 이상한 거래가 하나 있네요. 뭐가요? 선지급금이 나갔어요. 선지급금. 네, 장래금 선지급 서비스요. 200만 원 인출됐습니다. 언제요? 2달 전이요. 7월 15일. 누가 인출했어요? 따님이신 미경님이요. 대리인으로 등록되어 계셔서 가능했던 것 같네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사유는 장례 준비 비용이라고 되어 있네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저 좀 앉을 수 있을까요? 네, 여기 앉으세요. 직원이 의자를 가져다 줬습니다. 저는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죽지도 않았는데 장례금을 미리 받았다고. 미경이 200만 원을 가져갔다고. 어르신 물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이거 문제 있는 것 같은데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 거래 취소할 수 있어요? 보험회사에 문의하셔야 할 것 같아요. 통장 사본을 받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저녁 6시였습니다. 민수야. 네, 어머니. 너 지금 퇴근했어? 네, 집에 왔어요. 나 좀 올 수 있어? 지금요? 무슨 일이에요? 얘기할 게 있어. 전화로 하면 안 돼요? 아니, 직접 봐야 해. 알겠어요. 갈게요. 1시간 후 민수가 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통장 사본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민수가 봤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이네요. 장례보험 가입된 거 알고 있었어? 민수가 눈을 피했습니다. 네. 솔직하게 대답해. 장례보험. 엄마가 가입했다는데 너 알고 있었냐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야. 알고 있었어요. 언제부터? 처음부터요. 누가 가입했어? 미경이가요. 엄마 이름으로? 네. 저는 화가 났습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미경이가 말하지 말래서요. 왜? 엄마가 서운해 하실까 봐요. 서운한 정도가 아니지. 이건 사기잖아. 죄송해요, 엄마. 너희는 언제부터 내 죽음을 준비한 거야? 민수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수야, 너 나한테 숨기는 거 있지? 아니요. 거짓말하지 마. 솔직히 말해봐. 너희 집 사정이 어려워? 네. 얼마나? 많이요. 빚이 있어? 네. 3천만 원요.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이자가 한 달에 100만 원이에요. 원금은 하나도 못 갚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 장례비를 미리 준비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빨리 죽기를 바란 거야? 그런 거 아니에요. 하지만 민수의 목소리는 흔들렸습니다.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민수가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제가 계산 좀 해봤어요. 무슨 계산? 어머니, 돌아가시면 저희가 처리해야 할 것들이요. 노트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빽빽하게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집 시세가 4억 정도 되니까. 민수야, 상속세가 대충 8천만 원 나올 것 같아요. 그럼 미경이랑 반반하면. 민수야. 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머니 재산 정리요. 미리 계산해두면 나중에 편하잖아요. 내가 살아있는데. 그래서 지금 해야죠. 나중에는 늦어요. 저는 노트를 빼앗았습니다. 첫 페이지에 큰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재산 정리 계획.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집 4억 시세 기준. 예금 5천만 원 세 통장 합계. 보험금 2천만 원 장례보험. 합계 4억 7천만 원. 다음 페이지. 차감 항목. 상속세 약 8천만 원. 장례 비용 약 500만 원. 기타 약 500만 원. 실수령액 약 3억 8천만 원. 미경 1억 9천만 원. 민수 1억 9천만 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너 이미 다 계산해놨구나. 엄마 죽으면 얼마 받을지. 어머니, 오해예요. 이건 그냥. 오해? 이게 오해야?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나중에 형제끼리 싸우지 않으려고. 나는 아직 살아있어. 민수가 변명했습니다. 미경이가 하자고 했어요. 저는 사실 반대했는데. 거짓말. 진짜예요. 미경이가 먼저 얘기했어요. 엄마 나이도 있으시니까 미리 준비하자고. 그래서 너도 찬성한 거야? 죄송해요. 노트를 더 넘겼습니다. 선지급 가능 항목. 장례보험 200만 원 미경 처리 완료. 화재보험 100만 원 민수 신청 중. 합계 300만 원. 너도 선지급 신청했어? 대답해. 네. 언제? 일주일 전이요. 저는 노트를 집어던졌습니다. 나가. 어머니. 나가라고. 민수가 나갔습니다. 다음 날 보험회사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한국생명보험 본사였습니다.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제 이름으로 된 장례보험 확인하러 왔어요. 신분증 주세요.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정순자님 맞으시죠? 네. 3년 전에 가입하셨네요. 매월 10만 원씩 납입하고 계시고요. 제가 직접 가입한 게 아니에요. 네. 딸이 제 이름으로 가입했어요. 제 도장을 가지고.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입 당시 서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컴퓨터를 더 확인했습니다. 가입자는 정순자님으로 되어 있고요. 대리인이 따님이시네요. 대리인이요? 네, 미경님. 모든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최근에 따님이 문의를 많이 하셨네요. 무슨 문의요? 고객 사망 예상 청구 상담이요. 사망 예상 청구. 네, 사망 전에 미리 장례비 일부를 받는 서비스예요. 말기 환자분들이 주로 이용하시죠. 저는 말기 환자 아니에요. 네. 그런데 여기 기록에는 직원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따님께서 어머니가 간암 말기라고 하셨는데요. 병원 소견서도 제출하셨고요. 그게 가짜예요. 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따님이. 언제부터 문의했어요? 1년 전부터요. 기록을 보니
총 7번 상담하셨습니다. 1년 전부터. 가장 최근 상담은 언제였어요? 일주일 전입니다. 선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셨네요. 그리고 3일 전에는 아드님도 연락하셨어요. 민수도요? 네, 민수님. 다른 보험 선지급 절차를 물어보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어머니가 와병 중이시라고 병원에도 자주 못 가신다고.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민수도 가담하고 있었습니다. 둘이 짜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방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랍 여는 소리, 뒤지는 소리.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신발을 벗지 않고 복도로 갔습니다. 제 방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미경이 제 방에 있었습니다. 장롱 앞에 무릎을 꿇고 서랍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미경이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엄마, 언제 오셨어요? 내가 물어봤어. 뭐 하냐고. 미경 손에 서류 몇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거 뭐야? 이거는 제가 다가가 빼앗았습니다. 보험 서류였습니다. 통장도 2개 있었습니다. 너 이거 가지고 나가려고 했지? 아니에요, 엄마. 그냥 정리하려고. 거짓말하지 마. 미경의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열어봤습니다. 제 인감 도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통장 2개도 더 있었습니다. 등기권리증도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우리 집 등기권리증까지. 엄마, 너 이거 다 가지고 나가려고 했어? 미경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넌 지금 뭘 한 거야? 도둑질이잖아. 도둑질 아니에요. 그럼 뭔데? 내 허락도 없이 내 도장이랑 통장을 가져가는 게. 미경이 소리쳤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힘들어요. 힘들면 도둑질해도 돼. 도둑질 아니라고요. 어차피 나중에는 우리 거잖아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엄마 돌아가시면 어차피 저희 거잖아요. 미리 정리하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나는 아직 안 죽었어. 알아요. 근데 언젠간 돌아가시잖아요. 그때 준비 안 되어 있으면 어떡해요? 장례비는 어디서 나와요? 미경이 계속 소리쳤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현실 좀 보세요. 뭐? 엄마도 이제 70이 넘었잖아요. 언제까지 사실 거예요? 엄마가 오래 살면. 저희는 말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엄마가 오래 살면 문제라는 뜻이구나. 빨리 죽어야 자기들이 편하다는 뜻이구나. 미경이 가방을 챙겨 문 쪽으로 갔습니다. 저는 문 앞을 막았습니다. 엄마, 비켜주세요. 안 돼. 엄마, 너 나가면 다시는 이 집에 못 들어와. 미경이 저를 밀쳤습니다. 비켜주세요. 저는 비틀거렸습니다. 미경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계단을 뛰어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내 자식이 나를 죽음 쪽으로 밀고 있었구나. 내가 오래 사는 게 짐이구나. 며칠 후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대로 당할 순 없어. 내가 직접 확인해야 해. 미경이 계약했다는 장례업체를 찾아갔습니다. 봉투 뒷면에 적힌 전화번호로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동행 장례 서비스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건물 2층이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무실 같은 곳이었습니다. 책상 3개가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젊은 남자 직원이 나왔습니다. 3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제 이름으로 계약된 게 있는지 확인하러 왔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정순자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르신이 정순자님이세요? 네, 왜요? 그런데 여기 기록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따님이 이미 장례 패키지 계약금을 넣으셨어요. 언제요? 석 달 전입니다. 7월 20일.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메모에 고인이 현재 영생병원에서 요양 중이라고 되어 있네요. 저는 요양 안 해요. 멀쩡해요. 죄송합니다. 따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계약금이 얼마예요?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이나요? 네, 기본 패키지 계약금입니다. 패키지가 뭐예요?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장례식장 사용료, 수혜, 관, 운구, 화장장 사용료까지 포함된 상품입니다. 총 비용은 500만 원이고요. 계약금 300만 원 제외하고 나머지 200만 원은 장례 당일 지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따님께서 추가 옵션도 신청하셨네요. 꽃 장식 업그레이드, 식사 업그레이드. 이건 별도로 100만 원 추가됩니다. 합쳐서 600만 원이요? 네, 맞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취소할 수 있어요? 직원이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건 계약자이신 따님과 상의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취소 못해요. 계약자가 따님이셔서. 저희가 임의로는. 제 장례인데 제가 취소 못해요? 죄송합니다만 계약서상. 저는 화가 났습니다. 당장 취소해 주세요. 안 그러면 고소할 거예요. 어르신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요? 제가 살아있는데 제 장례 계약이 되어 있어요. 직원이 당황했습니다. 다른 직원이 나왔습니다. 나이가 좀 있어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이 어르신이 본인 명의 계약 취소를 원하십니다. 아, 정순자님. 따님께서 계약하신. 제 허락 없이 계약한 거예요. 하지만 이미 계약금이. 환불해 주세요.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계약금의 30%, 90만 원입니다. 상관없어요. 취소할 거예요. 확실하십니까? 네. 결국 취소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210만 원을 환불받기로 했습니다. 장례업체를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받았습니다. 왜? 어머니, 어디 계세요? 밖이야. 미경이한테 전화 왔어요. 어머니가 장례업체 가셨다며요? 그래, 갔다 왔어. 왜 그러세요? 저희가 준비한 건데. 너희가 준비한 거? 내 장례를 너희가.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가 다 어머니 위해서.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민수가 말을 돌렸습니다. 어머니,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미경이랑 제가 상의해서 장례비를 미리 모으고 있었어요. 알아. 그거 다 알아. 그리고 보험금도 일부 선지급 받을 수 있대요. 그래서 신청했어요. 그것도 알아. 어머니, 화내지 마세요. 이게 다 나중에 저희 부담 줄이려고. 너희 부담? 네, 솔직히 어머니 돌아가시면 장례비만 1,000만 원이에요. 저희한테 그 돈 없어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을 때 미리 준비한 거야? 네. 민수야. 네. 너 미경이한테 뭐라고 했어? 네. 보험금 선지급 받자고 제안한 게 너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야, 대답해. 네, 제가 먼저 얘기했어요. 왜? 제 빚 때문에요. 이자만 한 달에 100만 원인데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내 보험금을 미리 받으려고 한 거야? 죄송해요. 하지만 어차피 나중에 받을 돈이잖아요. 나는 아직 안 죽었어. 알아요.
근데 미리 받으면 저희가 지금 도움이 되니까. 너희 둘이 짜고 한 거구나. 어머니. 미경이한테 장례업체 계약하라고 한 것도 너지. 네. 사망진단서 받으라고 한 것도. 죄송합니다. 너희가 다 계획한 거구나. 내 죽음을.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 집에 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민수한테 미리 연락하시지. 민수 있어? 네, 안에 있어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민수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 서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노트북도 켜져 있었습니다. 뭐 보는 거야? 민수가 급히 노트북을 닫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봤습니다. 화면에 상속세 계산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탁자로 다가갔습니다.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통장 명세서였습니다. 민수 통장이었습니다. 옆에 메모지가 있었습니다. 민수 글씨였습니다. 부모 부양비 절감 방안. 병원비 보험해지로 월 50만에서 30만 원으로 20만 원 절감. 생활비 지원 월 3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10만 원 절감. 합계 절감액 월 30만 원. 장례비 미리 산정. 장례업체 500만 원 미경 계약 완료. 기타 비용 100만 원. 합계 600만 원 선지급으로 300만 원 확보 가능. 보험금 수령 예상액. 한국생명 2천만 원. 대한화재 500만 원. 합계 2,500만 원. 집 상속 시 예상 금액. 집 시세 4억. 상속세 8천만 원. 실수령액 3억 2천만 원. 미경이랑 반반각 1억 6천만 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뭐야? 어머니. 너 지금까지 이런 계산을 하고 있었어?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민수가 서류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저는 손을 뒤로 뺐습니다. 엄마, 그냥 혹시 몰라서 준비한 거예요. 혹시 몰라서?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서?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뭔데? 병원비 절감? 부양비 절감? 이게 뭐야? 너 나한테 쓰는 돈 아까워서 줄이려고 한 거잖아.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도 형편이 어려우면 솔직하게 말하지. 왜 몰래 이런 짓을 해?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민수야, 미경이한테 선지급 받자고 한 게 너지. 대답해. 네. 왜? 돈이 정말 없었어요. 빚 독촉 전화가 하루에 10통씩 와요. 그래서 내 보험금을 미리 받으려고 한 거야? 죄송해요. 미안하다는 말로 끝낼 거야? 민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집을 나왔습니다. 다음 날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제가 살아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제 이름으로 사망 관련 서류가 여러 군데 돌아다니고 있어요. 정정해야 해요. 그게 무슨... 사정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공무원이 놀랐습니다. 이건 거의 범죄 수준인데요. 사문서 위조 아닙니까? 그래서 온 거예요. 제가 살아있다는 걸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세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정순자님, 주민등록상으로는 생존자로 정상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하지만 보험사나 병원 쪽은 따로 확인하셔야 할 것 같아요. 생존 확인서 같은 거 발급받을 수 있어요? 네, 가능합니다. 주민등록 등본에 생존 여부가 표시됩니다. 등본을 발급받았습니다. 병원에도 갔습니다. 의무기록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제 기록 정정해 주세요. 저는 살아있어요. 암 환자도 아니고요. 네, 처리하겠습니다.
직원이 확인했습니다. 어르신, 여기 문제가 심각하네요. 뭐가요? 가족분이 제출하신 서류가 허위예요. 다른 병원 소견서를 위조한 것 같은데. 위조요? 네, 저희 병원 양식이 아니에요. 그리고 담당 의사 이름도 저희 병원에 없는 분이고요. 이건 문서 위조입니다. 고발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제 딸인데. 고발을. 하지만 이건 범죄예요. 일단 기록만 정정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보험사에도 갔습니다. 한국생명보험본사. 사망 관련 문의 기록 전부 삭제해 주세요. 그리고 선지급도 취소할게요.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보여줬습니다. 확인됐습니다.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선지급 받은 돈은 어떻게 되나요? 환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따님께 연락드리겠습니다. 대한화재보험에도 갔습니다. 아들이 신청한 선지급 취소해 주세요. 처리하겠습니다. 은행에도 갔습니다. 장례보험 해지하고 딸을 대리인해서 삭제해 주세요. 네, 처리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녔습니다. 다리가 아팠습니다. 허리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걸 증명해야 해. 내 이름을 내가 지켜야 해. 일주일 후 미경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올 거야, 안 올 거야? 갈게요. 저녁 7시 미경이 왔습니다. 마주 앉았습니다. 미경아, 나한테 할 말 없어. 미경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미안하다는 말 듣고 싶어서 부른 거 아니야. 너희는 언제부터 내 죽음 뒤의 삶만 생각했니? 미경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정말 힘들었어요. 뭐가? 엄마 병원비, 부양비. 오빠는 하나도 안 도와주고, 다 나한테만 떠넘기고. 그래서 혼자 감당하기 힘들었어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빨리 죽기를 바란 거야?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뭔데? 장례 준비는 왜 미리 했어? 사망진단서는 왜 받았어? 보험금 선지급은 왜 받았어? 그냥 준비만 해둔 거예요. 나중을 위해서. 나는 아직 살아있는데. 미경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애가 둘이에요. 대학생 하나, 고등학생 하나. 큰애 등록금이 한 학기에 500만 원이에요. 1년이면 1000만 원이에요. 둘째도 내년이면 대학 가요. 그럼 1년에 2천만 원이에요. 남편 월급은 300만 원이에요. 제가 파트타임으로 100만 원 벌어요. 합쳐서 400만 원. 거기서 월세 70, 생활비 150, 애들 학원비 100.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 돈이 필요했던 거야?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미경이 소리쳤습니다. 엄마도 언젠간 돌아가시잖아요.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준비 안 되어 있으면 어떡해요? 장례비는 어디서 나와요? 장례비만 1000만 원이에요. 우리한테 그 돈 어디 있어요? 그래서 미리 준비한 거예요. 미경이 계속 울었습니다. 오빠도 그러래요. 미리미리 하자고. 나중에 허둥대지 말고. 민수가 그랬어? 네. 오빠가 먼저 얘기했어요. 보험금 선지급 받을 수 있다고. 장례업체도 미리 계약하면 싸다고. 저도 처음엔 싫었어요. 근데 오빠가 자꾸 우리 형편 생각하면 어쩔 수 없다고. 미경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며칠 후 민수도 불렀습니다. 미경과 민수를 마주 앉혔습니다. 너희 사정이 힘든 거 알아. 두 사람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수, 너는 빚이 3천만 원이지? 이자만 한 달에 100만 원. 네.
미경이 너는 애들 학비에 생활비에 빠듯하고.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죽음을 먼저 준비할 권리는 없어. 엄마, 나는 아직 살아있어. 아직 숨 쉬고 밥 먹고 걷고 생각하고 있어. 근데 너희는 벌써 나를 죽은 사람 취급했어. 죄송합니다, 어머니. 민수가 말했습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다는 걸 알면 됐어. 이제부터는 내일은 내가 결정할 거야. 네, 어머니. 통장도 도장도 서류도 전부 내가 관리해. 알겠습니다. 그리고 너희 힘들면 말해. 도울 수 있으면 도와줄게. 미경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정말요, 엄마? 그래. 하지만 조건이 있어. 뭐예요? 다시는 내 허락 없이 내 이름을 쓰지 마. 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해. 안부 확인하고. 한 달에 한 번은 밥 먹으러 와. 네, 엄마. 알겠어요, 어머니. 미경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죄송하고. 됐어. 이제 그만하자. 민수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잘할게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그래. 믿는다. 부모 마음이라는 건 죽기 직전까지 자식을 걱정하는 병입니다. 화가 났지만 미웠지만 배신당했지만 그래도 자식이었습니다. 완전히 끊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했습니다. 서로 존중하는 관계로. 다음 주 법률구조공단에 갔습니다. 무료 상담 받고 싶은데요. 네, 무슨 일이세요? 사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습니다.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예요. 본인 동의 없이 사망 관련 서류를 준비했고 보험금까지 받았잖아요. 고소할 수 있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문서 위조, 사기, 횡령까지 해당될 수 있어요. 하지만 가족인데. 가족이라고 해서 범죄가 아닌 건 아닙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단, 고소는 보류하고 싶어요. 대신 모든 계약을 취소하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하세요. 변호사가 알려줬습니다. 먼저 모든 보험사의 계약 취소 의사를 밝히세요. 그리고 은행에 가서 통장 권한을 정리하세요. 네. 장례업체 계약도 취소하시고 병원 기록도 정정하세요. 이미 다 했어요. 잘하셨네요. 그리고 내용 증명을 보내세요. 자녀분들한테. 내용 증명이요? 네, 앞으로 본인 동의 없이 어떤 서류도 작성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문서예요. 그렇게까지 해야 해요? 법적 효력이 있어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증거가 됩니다. 변호사가 내용 증명 작성을 도와줬습니다. 보험사에 갔습니다. 장례보험 해지하고 싶어요. 사유가 뭐예요? 본인 동의 없이 가입됐어요. 서명도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증거가 있으세요? 필적 감정 의뢰할 수 있어요. 제 서명이 아니라는 걸 증명할게요. 직원이 당황했습니다. 잠시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급자와 통화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지 처리하겠습니다. 1시간 후 해지가 완료됐습니다. 장례업체에서도 환불받았습니다. 210만 원.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은행에 갔습니다. 새 통장 만들고 싶어요. 아무도 모르는 통장으로요. 네, 어떤 통장으로 하시겠어요? 입출금 자유통장이요. 그리고 인터넷 뱅킹, 스마트폰 뱅킹 다 신청할게요. 네, 신분증 주세요. 새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비밀번호도 새로 정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번호로. 기존 통장에서 돈을 전부 옮겼습니다. 예금도 정리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전부 제 이름으로만 되게 해주세요. 공동명의나 대리인 전부 해지할게요. 네, 처리하겠습니다.
미경과 민수 이름을 전부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이체도 다 확인하고 싶어요. 직원이 리스트를 출력해줬습니다. 보험료, 관리비, 전기세, 가스비. 모르는 항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매월 15만 원씩 나가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직원이 확인했습니다. 저축은행 대출 이자네요. 대출요? 제가 대출 받은 적 없는데요. 명의는 정순자님으로 되어 있는데. 대리인이 민수님이네요. 3년 전에 대출 받으셨고 매달 이자만 납부하고 계시네요. 저는 또 놀랐습니다. 원금이 얼마예요? 2천만 원입니다. 민수가 제 명의로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이것도 취소할 수 있어요? 대출은 취소가 안 되고 상환하셔야 해요. 상환은 누가 해야 해요? 명의자이신 어르신이요. 제가요? 제가 받지도 않은 돈을?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이건 사기일 수도 있으니 경찰에 신고하시는 게. 일단 자동이체부터 해지해 주세요. 네. 장례금 선지급액도 청구했습니다. 미경 씨가 받아간 200만 원 환수해 주세요. 확인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200만 원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대출 2천만 원은 제 몫이 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서랍을 정리했습니다. 예전에는 미경과 민수가 넣어둔 서류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사망진단서 양식, 장례 관련 팸플릿, 보험 서류, 계약서. 전부 꺼냈습니다. 쓰레기 봉투에 넣었습니다. 하얀 봉투도 찢었습니다. 사망진단서를 잘게 찢었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어.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장례 팸플릿도 찢었습니다. 보험 계약서도 찢었습니다. 다 찢어서 버렸습니다. 새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새 통장, 인감증명서, 정리된 보험증서. 전부 제 이름으로만 된 것들. 깔끔했습니다. 금고도 새로 샀습니다. 비밀번호를 설정했습니다. 중요한 서류는 전부 금고에 넣었습니다. 이제 내 것은 내가 관리해. 아무도 손댈 수 없어. 며칠 후 다시 미경과 민수를 불렀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앉아. 둘을 마주 앉혔습니다. 너희한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 네. 나는 아직 살아있어. 내가 죽는 날을 너희가 정하는 게 아니야. 엄마. 저희는 그런 적. 조용히 들어. 내 이름으로 된 건 내가 결정해. 통장도 보험도 집도 전부. 네, 알겠어요. 민수야, 너 내 이름으로 대출 받은 거 알아? 민수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2천만 원. 너 갚아. 어머니. 내가 왜 내 이름으로 받지도 않은 빚을 갚아야 해? 죄송합니다. 1년 안에 갚아. 못 갚으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너희 둘 다 잘 들어. 네. 다시는 내 허락 없이 내 이름을 쓰지 마. 절대로.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해. 안부 확인하고. 네, 엄마. 한 달에 한 번은 직접 와서 얼굴 보여. 알겠습니다, 어머니. 너희가 힘들 때는 말해. 도울 수 있으면 도와줄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 뭐예요? 정직하게. 숨기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네. 미경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그래. 믿는다. 민수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저도 정말 반성하고 있습니다. 평생 잘못한 거 잊지 않을게요. 됐어. 이제 새로 시작하자.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습니다.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정직하게 대하는 관계. 그렇게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새벽 공원을 걸었습니다. 날씨가 좋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단풍이 아름다웠습니다. 빨갛고 노랬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산책하는 노인들, 조깅하는 젊은이들, 강아지 산책시키는 사람들. 나도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 중 하나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 하지만 그건 내가 선택해야 할 일이야.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경이었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좋죠? 그래, 좋다. 나 지금 공원에 있어. 그래요? 산책하세요? 응. 엄마, 이번 주 일요일에 밥 먹으러 갈게요. 애들도 데리고요. 그래, 와라. 엄마, 사랑해요. 나도.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소가 났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파랗고 맑았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사망진단서가 먼저 나왔던 날. 그날 저는 죽음을 준비한 게 아니라 다시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준비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건 단순히 숨을 쉬는 게 아닙니다. 내 이름을 내가 쓸 수 있다는 것, 내 선택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진짜 살아있는 겁니다. 자식들이 힘든 건 이해합니다. 부모 부양이 쉬운 일은 아니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사람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의 죽음을 준비하는 건 자식의 권리가 아닙니다. 그건 부모 본인의 권리입니다. 저는 이제 제 삶을 제가 결정합니다. 언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그것도 제가 정합니다. 물론 자식들과도 대화할 겁니다. 함께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저입니다. 제 죽음의 주인은 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여러분을 대신해서 정할 수 없습니다. 자식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도 살아있는 여러분, 당당하게 사십시오. 죽을 자리는 나중에 정해도 됩니다. 먼저 정할 건 살아있는 지금 이 자리입니다.